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다들 이제 한 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원해주신 분이 몇 명 있어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고요. 청나라 제동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준 님도 이제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별거 아닌 영상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게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도 생각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소통하면서 이제 채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실함과 꾸준함이 엄청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미래가 불안하다면 미국 주식 이제 즉 S&P 500을 모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현대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이 불안, 막연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의 변동성, 이제 AI로 인한 많은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또 이제 연금제도나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과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는데, 이제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들이 준비를 또 따로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죠. 그렇게 수많은 요인이 사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안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널리 검토되는 전략이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S&P 500일까 생각을 해보면, 왜 꾸준히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왜 장기 투자일수록 그 의미가 커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그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 전략이 왜 하나의 유효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수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상위 500개 대형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서 만든 지수이고, 이 지수는 특정 몇 기업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군 전체를 반영하죠. 이제 뭐 애플 다 아시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아시고, 이제 구글이나 뭐 기술 대기업부터 금융 쪽, 헬스케어 쪽, 소비재, 산업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곧 한 나라의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이고, 단일 기업 투자의 위험이 크다면 이제 한 기업이 잘못되면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지만,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구조는 단일 기업의 위험을 대폭 줄여줍니다. S&P 500은 단순하고 이제 굉장히 투명하고 장기간 검증된 지수이기 때문에 기업 선정에 스트레스가 없어서 시장 전체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0년 가까운 장기 성과가 증명하고 있다면, 미국의 시장의 회복력과 성장성을 보면 과거의 성과가 이제 미래를 또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의 데이터는 시장의 성질과 경향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큰 도움이 되죠. S&P 500은 지난 수십 년 수많은 위기를 겪었죠. 뭐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고, 뭐 2차 세계대전도 겪었었고, 19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오일 쇼크나 2000년대 IT 버블과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 등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경제가 붕괴할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충격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긴 시간 축에서 꾸준히 회복하고 결국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죠. 물론 뭐 연준이나 이런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 M2의 증가로 인한 이제 주식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래도 S&P 500은 꾸준히 올랐다는 것이 끊임없이 혁신 기반 경제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산업, 자본의 어떤 선진성과 창업 생태계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 미국이죠.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또 탄탄한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그 자리를 성장성 있는 기업이 다시 채우고요. 또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의 이제 내수 기반으로 강력한 소비 시장이 기업 성장의 토대인 것도 맞고, 글로벌 패권과 달러의 지위는 엄청난 치트키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국력과 기축통화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수 자체가 자동으로 진화하는 구조로 S&P 500은 부실 기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강자 기업으로 교체시키는 자정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요인들은 S&P 500이 장기간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고 미래의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또 복리의 힘은 시간과 함께 폭발하는데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성실함과 꾸준함의 가치라고 보고 있고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 나한테 있다면 인생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중요한 것은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인데 복리는 이제 단기에선 느리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평균 7에서 10%대의 장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20년, 30년, 40년을 꾸준히 투자하면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면 좀 늘었네라는 말이 들고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체감될 만큼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0년 뒤가 되면 내 삶이 달라지는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걸 40년까지 굴릴 수 있는 것은 쉽진 않지만 그때는 그냥 돈이 게임머니처럼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는 큰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이 자연스럽게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고요. 즉 미래가 불안할수록 시간이 자산을 키우도록 만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러 자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인 동시에 달러라는 안전 자산인 것을 보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식시장의 하락은 불가피하고 그런데 달러는 불확실성과 위험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고 빛을 발한다면 미국 주식을 사면서 해지를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전략이란 것이죠. 그렇게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 중 하나가 달러라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위기가 오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화가 부족해지지만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국 통화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과 장기적으로 강세의 가능성이 높은 통화 보유와 세계 모든 투자자와 기관이 신뢰하는 통화 기반 자산을 확보합니다. 미래가 불안할수록 달러 기반의 안정적인 자산은 개인 자산의 방패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수를 모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는 개인 투자의 구조입니다. 개인이 개별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죠. 감정에 흔들리고 시장에 휘둘리고 정보의 양과 질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지수 투자는 다르죠. 시장 전체를 사는 것, 즉 우량기업 500개를 자동으로 보유하는 구조로 개별 기업 리스크를 제거하고 경제성장 전체를 가져오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지수 투자는 개인이 시장을 이기려는 게임을 포기하고 시장의 평균에 올라타는 안정적 전략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투자 방식이 필요하고 S&P 500이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정기적 매수라고 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이 타이밍 스트레스를 또 없애줍니다. 그렇게 꾸준히 모으는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타이밍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이제 경제 전문가도 투자대가도 이제 기관 투자자도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측을 하지만 그게 적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증권사 PB나 IB 기관 전망들을 보면 매크로 상황을 예측하면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안전하게 가야 한다는 것, 여러 가지의 전망을 내놓지만 사실 이런 것은 셀사이드에서 좀 입을 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개인이라면 적립식으로 자산을 모아간다면 당연히 가격이 높으면 적은 수량을 살 수 있고 조정이 오고 가격이 낮아지면 많은 물량을 사고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안정시키는 것을 시도할 수 있겠죠. 시장의 요동쳐도 감정적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자동으로 시장을 이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꾸준히 S&P 500을 모아가는 방식은 감정을 통제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 성장을 자동으로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희망은 이유 없이 생기진 않지만 준비는 미래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힘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면 단기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 뉴스를 불안하게 보지 않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쌓여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제감이 회복되면서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는 심리적인 안전망 확보가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겠죠. 왜 꾸준함의 핵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공포를 견디기가 어렵고 욕망을 통제하기도 어렵죠. 폭등장에서는 무리하게 따라붙고 폭락장에서는 공포로 팔아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자의 패턴인데 그런데 S&P 500을 정기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감정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평균화된 비용과 감정적인 실수를 차단하고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자산 증액에 집중이 가능해지는 걸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꾸준함은 감정을 이기는 도구이고 투자 성공의 조건이라면 결론적으로 불안은 준비로 이기고 그리고 그 준비는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것.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고 경제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존재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시장 전체에 안정적으로 올라타면서 시간이 자산을 키우도록 하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략이 적립식으로 S&P 500을 투자하는 거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가장 꾸준하고 합리적이며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